내린천 휴게소에서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구룡역로를 지나는 경로로 변경되었습니다. 약 400m 앞 톨게이트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차로입니다. 어디로 가야 시속 돼? 30km 이하로 서행하세요. 얘가 제대로 인제로 가야 된대. 인제 톨게이트. 인제 톨게이트로 서 있어? 훨씬 더 좀 높지? 응. 아, 진작에 할 걸. 카메라 위치를 좀 높였습니다. 최상단으로. 진작에 할 걸, 그렇게. 그랬으면 도찐 개찐일 수 있지만 도찐 개찐이란 표현이 있나? 통행요금 3,300원이 후불 처리되었습니다. 여기가 이쪽. 이렇게 달려. 그죠? 됐어? 다음엔 그렇게 되면 되지. 잠시 후 정회전입니다. 이쪽 길 기억나는 것 같아. 전에 또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아직도 아닌가? 인제 쪽으로 간 적 없는 것 같은데. 양양 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배불러. 응. 빅맥 라지 진짜 커. 맞아요. 되게 커요. 와, 옆에 강 보인다. 주의하세요. 우와. 이거 높였으니까 이제 좀 보이려나? 좀 근데 확실히 좀 높아졌어. 우리 눈보다 높은 위치야, 카메라가 지금. 맞아요. 야, 요거 조금 한 20cm 높인 거지? 20cm 높였다고 이렇게 만족도가 좀 있네? 여러분은 세단에서 SUV의 눈높이의 촬영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화면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기 때문에. 아, 좋다. 잠 좀 잡고 먹었더니 좀 쌩쌩해졌어요? 네. 완전 좋아요. 아, 강원도는 이게 좋아, 이게. 초록초록하고 그냥 이렇게 가끔 나와서 이렇게 보는 게 좋은 것 같아. 여기, 신선하고. 여기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휴가 나와서 보고 가야지 다음에 또 오고 싶지. 여기 계속 살면은 아마 서울로 계속 오고 싶을걸? 그럴 것 같아요. 뭐가 없어. 아, 좋다. 마트도 안 보이고 슈퍼도 안 보이고. 원래 엄마도 같이 왔으면 했는데 엄마 친구분이 생신이라 가지고 거기 놀러 가셔서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일정이 안 맞더라고요, 저희랑. 그래서 저희끼리 왔어요. 좋다.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도깨비 나니까 되게 좋네. 응? 이게 진짜 차이가 크네. 아까 그거보다는 훨씬 좋네요. 하늘도 더 많이 보이고. 차 옆에 있는 울타리 같은 거를 좀 넘어서서 보여주니까. 좀 있으면 공중에 매달리겠는데? 이 정도 눈높이만 해도 차라리 SUV까지 뭐 아니어도 괜찮은 것 같아. 나중에 SUV를 사고 싶다면 아마 차박하고 싶어서 그럴 텐데 차박도 그렇게 막 만족도가 높진 않대. 아마 차박하면 주차장에서 잘 수 있어. 그게 제일 좋지. 근데 여기 근데 카메라는 티가 안 나.
유리야 얼룩 찍어놓은 여기 나 아 살짝 나네. 계속 보여. 나 뭐가 보이나 했어요. 오, 다 끼고 있어.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물방울이다. 여기 그 국도 같아 근데 톨게이트 TV까지 받았는데 얘 내비가 약간 유료 쪽으로 많이 안내해주는 것 같아. 근데 길이 예쁘긴 하다. 아까 고속도로랑은 좀 다른 느낌이야 확실히. 좀 느낌이 달라요. 약 500m 앞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비 오는 줄 알겠다. 다음엔 이 워시액 절대 쓰지 말아야 돼. 잘 안 닦이는 것 한 통 더 있을 텐데. 같아. 일단 그거 쓸 때까지는 다 쓰고. 잠시 후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700m 아, 저기 아파트 이름이 내림천이에요. 되게 크게 적혀 있다. 근데 아까 재밌지 않았어요? 400m 앞 등근해가 떴습니다. 재밌었어. 갑자기 산 쪽에 안개가 끼고 해가 빵긋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생각났어. 잠시 후 그 왜 초등학교 때 그림 그리면 딱 그런 그림을 그리잖아. 나 유치원 때 그림 그려서 대상 받았어. 그때가 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림으로 상 받았고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그 미술 쪽엔 학원도 어렸을 때 한 1, 2개월 다녔는데 내가 재미없어서 안 다녔던 것 같고 음. 6학년 때까지도 별거 없고 중학교 1학년 때도 그렇고 근데 2학년 때인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림을 그려서 이제 성적을 따는 건데 선생님이 모델할 사람 해가지고 모델하면 A 점수 주겠대 A. 그래가지고 손 들었는데 한 10명 들었는데 선생님이 그래 너 해라 해가지고 그때 한 2년 정도인가 그 학교 뒤쪽에 그림이 아마 걸려 있었던 걸로 기억해. 내 그림이 내 얼굴 내 모습이 내가 모델하고 다른 애들은 그리고 나는 그걸로 A 점수 받았지. 90점인가 받았어. 90점 줬어. 90점. 그거 좋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모델만 해서 예약 좀 받고. 그러니까 가만히 나 이제 있는 건데 그 시간 되면 앞에 나가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숨은 쉬어도 되는데.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한번 추월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천천히 가도 상관은 없다. 전방에 저 위쪽이 아까 과속 원래 가는 방지턱이 라인이었을 텐데 있습니다. 왜 이쪽으로 얘가 안 내줬지? 돈까지 내기하면서 톨게이트비를? 아 거기가 톨게이트가 빠져나오는 데였나 보다. 그래가지고 돈 내기 했나 보다. 정산하고 가라고. 북도 여행이지 뭐. 북도도 좋아. 이렇게 사람들 없을 때는. 방태천 막국수가 왼쪽 가다 보면 있네. 방태산 쪽이 좀 있나 보다. 방태산이 이쪽인가? 몰라. 전에 우리가 갔던 데는 방태산이 아니라 방태산 맞아요. 방태산이라고? 응, 방태산 자연휴양림 맞아요. 방태산이었어? 응, 아 그래? 방태산. 추월 금지 써 있다. 딱 추월 금지 써놨네.
밭두렁 같은 거 막 보면서 가는 것도 재밌고. 밭대기들. 차만 안 막히고 뻥뻥 뚫려 있으면 국도로 가는 재미가 되게 커. 옆에 천도 보이고. 하늘만 찍고 갑자기 하늘 찍고. 자기가 막 판단해서 막 찍잖아요. 이상해. 희한하네. 혼자 막 판단해서 막 찍어요. 이거 이젠 살짝 이렇게 살짝 내려볼래? 또 아직 포장이 아래쪽으로 각도 하니까 괜찮지? 네. 포장이 돼 있어.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포장할 건가 보다. 다시 여기 이어진다. 여기는 아직 안 판 건가? 빨간 선이 있는 걸 보니. 그럼 이거 방태선 자연휴양림이 되게 가깝다는 얘기네. 그때 방태산도 밤에 갔죠 우리. 출발을 집에서 3시, 2, 3시 넘어서 갔어. 그래서 저녁 때 도착했어. 8시, 9시쯤. 맞아. 그러면 아마 여기 근처일 거예요. 근처가 맞는 것 같아. 갑자기 속력을 확 줄였네. 왜 그러지? 줄였다가 갑자기 또 성명을 내고 있어요. 더 빠르게 가고 있어요. 인제가 뭐가 유명했던 것 같은데. 인제 강원도 인제. 인삼이었나? 인삼 아니었나? 인삼밭을 두고 온 것 같아. 포도밭이었나? 확실히 각도 내리니까 이제 강 같은 거 나타나면 잘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지가 자꾸만 좀 올려 화면을 자꾸.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옆에 저기 보였다가 한번 갔다가. 무슨 일단 이렇게 도로가 보이면은 강 같은 것도 잘 보여주고. 아 근데 아까는 완전 하늘로 치솟아 가지고 무슨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얘 자꾸만 지가 맘대로 막 초점을 자기 맞추. 마음대로 막 이렇게. 가. 자기가 찍고 싶은 거 찍나 봐요. 초록초록해. 왜 또 그 노래를 불러요? 초록초록한 길은 이 목장길 따라가 되게 늘 떠올려지는 노래인가 봐. 방태산 민박이라고 써져 있어요. 저기. 전방에 여기 근처가 방태산 거긴가 봐요. 아이고야.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30km. 방태산 거긴 진짜 물 잘 콸콸콸 잘 흐르고 좋은 계곡이 그쵸? 그거 하나 좋았지. 숯불을 못 써서 문제지. 그때 특히나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더 운치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별로예요. 지금. 아니 그냥 노지 캠핑처럼 하고 싶으면 거기 가면 딱 좋아. 그래 근데
장작 못 쓰고 당연히 숯불까지도 못 쓰니까 그냥 블루스타에다가 라면 끓여 먹고 그 정도지. 거기 화장실에 벌레 너무 많았어. 근데 그런 거는 나중에 다니다 보니까 익숙해졌는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되니까 그 하여튼 내 냇물 소리 그 시냇물 소리가 그게 계곡 너무 소리가 좋아서 너무 좋긴 그 했어요. 공기도 좋고 노지 캠핑하는 느낌이라서 좋았지. 그리고 올라가는 길도 예뻤고. 그게 우리 전국 여행 첫 숙박지였지. 맞아요. 거기서 하루 자고 그 다음부터 동해안 저 하조대 해수욕장부터 아야진 해수욕장 밑으로 내면 속초 해수욕장 양양 해수욕장 뭐 해서 막 10군데도 넘게 해수욕장 들리면서 나중에는 좌측 주의하세요. 숨긋 해수욕장이 딱 마지막에 보면서 거기서 하루 자고 그날 밤에는 바다가 너무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태풍에 우리 텐트 뽀개지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안 뽀개졌어. 텐트 되게 좋다는 거 같아. 드디어 보여주나? 보이고 있어요 조금씩. 보여. 계곡. 그래도 살짝 계곡 응. 보여. 살짝 보여주고 있어. 전에는 그 아래쪽 위치일 땐 전혀 안 보였거든. 살짝 보여주네 그래도. 차 한 대도 안 다니는 도로 우리가 우리끼리만 가고 있네. 몰랐어요. 이 도로 내가 닦은 거예요. 그래. 저 차 통행료 내고 온 거잖아요. 입금될 거예요. 다 집에 가는 차들인가 보다. 진짜 이 나무들 다 사람이 심은 건 아닐 텐데 그죠? 몇 개만 심어놓고 나머지 막 씨앗이 날라와서 막 뿌리 내리고 막 그랬었어요. 대박이다. 곰배령. 설악산 양양, 서림리.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진동 계곡. 폭염은 재난입니다. 여기 써져 있어요. 왜 그런 멘트를 적었을까? 가면 요 카메라 방향 바꿔서 딱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마이크가 이쪽에 오니까 그거는 있지.
소리가 근데 마이크가 양쪽에 다 있을 거야 아마. 그래요? 좌측 그래서 커브에 예전에 마늘 그 양쪽 손잡고 하면 한쪽이 안 나오고 그랬었잖아. 그럼 상관이 없네. 그러네. 여기는 왼쪽이 뷰가 좋네. 천들이 있어가지고. 피암절 터널. 산을 내려가는 건가? 올라가는 건가? 원래 산도 올라갈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이제 그래. 구부진 데가 아까 곰배령이라고 있었잖아. 네. 곰배령이 아마 막 거기 올라가고 그런 걸 거야. 원래 6시 40분 도착이었는데 아까 거기서 밥 먹고 막 하니까 6시 40분 도착이었는데 아까 이제 8시 20분 도착으로 바뀌었다. 전방에 과속 방지 휴게소에서 좀 쉬고. 거기가 근데 워낙 좋았어. 거기 자체가 힐링이 되는 장소였어. 곰배령 한계령 있고 대관령 있고 뭐 이런 곰배령 여기다가 딱 차 세워놓고 그 밑에 내려가서 저기 좋다. 오른쪽 계곡 완전 좋았는데 차 세워놓고 저쪽 내려가서 텐트 치는 분도 있을 것 같아. 왠지. 다음에 근데 여기 또 찾아온다 그러면 못 찾아올 것 같아. 어떻게 찾아와 여기를? 아 그거 기억하면 되지. 일단 내린천 휴게소 간 다음에 거기서 인제 쪽으로 빠진 다음에 뭐지 아야젠 찍고서 가는 방. 근데 아예 내비가 얘가 또 엉뚱한 길을 또 그 중에서도 가는 와중에 딴 데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오다가 저 계곡에서 세워야 돼. 근데 자칫해서 지나쳤어. 그러면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진동계곡을 지나왔으니까 진동계곡 찍고 오면 되죠. 진동계곡 찍고 아야진 찍고 내린천 휴게소에서 진동 계곡을 찍고 뭐 그런 식으로. 오늘도 거기 고래가 우리를 반길 것인가? 걔가 그러면 거기서 터줏대감처럼 살고 있다니. 근데 거기가 그렇게 깊나? 그렇지. 고래가 꼭 아주 깊은 데 살지 않아도 될걸? 걔 원래 나와서 숨 쉬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 그때 거기서 어떤 아저씨가 얘기해 준 거잖아. 아저씨가 저기 고래 숨 쉰다고 물 뿜어낸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곰배령이 막 한계령이나 그런 데 비해서는 이게 그 물고기 아직까진 덜한데 이제 가다 보면 알겠죠. 그렇지. 한계령이나 막 대관령은 그나마 좀 덜했던 것 같은데 근데 대관령은 진짜 길었어 진짜. 근데 그거보다 더 긴 데가 저쪽 태백산맥 쪽. 거기는 그냥 계속 고지대를 계속 달렸던 거. 대관령도 할 때 엄청 길었어. 한참 달렸는데 거기가 그냥 위쪽 지대였어. 계속 한 100km 넘게 가. 그때 우리 기름 얼마 없었을 때 넘은 게 어디예요? 한계령이에요? 몰라 기억 안 나. 그때 기름이 없어가지고 여기 넘어가야 되는데 곰배령 맞네.
급격하게 되는 원래 밤에 출발했었으면은 이런 거 촬영을 하나도 못 하면서 가니까 그게 아쉬웠었는데.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요. 여기 브레이크 안 밟고 가면 진짜 놀이기구지. 우리 집 쪽 거기는 잽도 안 되는데 거기는 그냥 어린이 바이킹이야. 여기는 브레이크 안 밟고 가면은 바퀴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브레이크를 잘 밟아주면서. 바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바퀴가 문제가 생기면 죽을 수도 있지. 끝이야. 끝났네. 일단 가다 보면 많이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가 도로를 참 잘 닦아놨어. 저쪽 유튜버들이 막 저쪽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막 어디였더라? 하여튼 어딘가 막그 여행하는 유튜버 있는데 그 사람이 찍은 거 보면은 차가 그냥 가득히 메워 있어가지고 속도가 거의 안 나오고 버스 같은 데도 꽉 차서 다니고 그리고 클락션 엄청나게 빵빵빵 대면서 계속 다니고 그래서 보는데 와 우리나라가 진짜 살기 좋긴 한 거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유럽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그쪽 유튜버들이 찍은 것들 봐도 우리나라가 이제는 어쨌든 신흥국들이 뭐든지 짓는 것마다 좀 새 거잖아. 기술도 좀 발달된 건 많이 짓고 유럽의 건물들이라든가 건축물 같은 게 되게 좀 오래된 게 되게 많단 그렇죠. 말이야.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현대식으로 할지 모르지만 외관은 어쨌든 고풍스러운 것들도 있고 고전틱한 것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 현대식의 느낌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좀 많은 것 같아. 우리나라는 좀 지었다가 또 한 20년에 한 번씩 뭐 재건축도 많이 하고 그래서 다른 외국은 거의 대부분 그 외형을 그대로 유지한대요. 건축 의미가 같은 있게 거를 생각해서. 또 그거 근데 옛날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리고 되게 100년 200년 가도록 집을 애초에 그렇게 짓고 우리나라는 좀 그렇게 막 튼튼하게 짓진 않는다고. 일장일단이 있어. 단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유럽 같은데 여행 그거 TV라던가 유튜버가 찍어오는 거 보면 거기서 차 다니기가 되게 힘든 데가 많아. 그냥 사람들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많고. 이제 계곡에 화면이 조금씩 그래도 보이네. 보인다. 오, 보여주고 이거 가지고 SUV로 찍어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다. 요 정도 높이인데 이거보다 SUV로 찍으면 한 30cm 높아지긴 하겠다. 30cm 높아진 각도에서 여기서 또 텐트를 아예 그냥 노지 캠핑 하시는 분들도 있네. 고수들이다. SUV 샀어도 카메라 뷰로는 그렇게 큰 만족이 있고 그럴 것 같진 않다. 이거보다 30cm가 높아진다고 해서 뭐 엄청날 것 같지도 않고 차체가 좀 높아지긴 하잖아. 차체가 높아지고 그 정도야. 유리창은 어차피 비슷한 크기니까. 그럼 만약에 나중에 SUV를 산다면 순전히 차박 용도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사야지. 다른 거는 이 차로도 다 느낄 만큼 느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차에 대한 추억이 첫 차가 그래서 추억이 제일 많대. 그렇죠. 왜냐면 첫 차를 타고서 두 번째 차 뽑기까지 그 첫 차를 가지고 어떤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막 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항상 차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차가 되게 뭐랄까 애정도 많고 애착도 많이 가고 그런다 그러는데 둘째 차 때는 이미 첫 차 때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럴 게 별로 없거든.
첫 차가 진짜 안 다녀본 대한민국의 그냥 곳곳을 진짜 많이 누비고 다녔다.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해안길만 전국 2번 다녀보고 내륙도 많이 다녔어. 얘 없었으면 갈 수가 없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재테크 하면서 헛돈 썼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차 뽑은 거에 대해서는 헛돈 썼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 맞아요. 차를 뽑기 전에는 이런저런 돈 나가는 것들이 많으니까 주저주저 하는데 한번 뽑고 나면은 뭐 세금이 나가고 기름값이 나가고 뭐가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나가지만 가끔 운영을 하더라도 만족도가 너무 높다는 거지. 그렇죠. 이걸로는 없는 거보다 있는 차가 게 없을 때는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저기. 우리가 여행 갔던 게 다 즉흥적으로 간 거라서 즉흥적으로 차 없이 어딜 가. 그러니까 못 가잖아. 근데 차가 있으니까 즉흥적으로 그냥 텐트가 없을 때는 모텔에서 자면서 전국 여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낚시 다니면서 텐트가 생긴 다음에는 모텔을 안 다니고 그냥 텐트로 밤에 그쵸. 잠자면서 다니고. 처음에 처음 쓸 때 낚시 갔던 거 그게 진짜 아직도 정말이에요. 내 추억 정말 좋은 추억이야 그것도. 그래 봤다는 게 누가 차 없이 낚시를 그 먼 곳까지 이렇게 다녀? 참 조침량탑. 야, 소나무들 굴곡진대가 많네. 야 벌써 언덕이 많이 고지대야. 꼬불꼬불해요 길이. 완전 꼬불꼬불. 여기부터 2km 연속 급경사. 저런 이제 표지판 같은 걸 참 잘 해놨었거든. 우리나라가 진짜 북한 문제만 아니면 진짜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껐다가 하면은 북한이랑 또 위기설 같은 게 막 있어가지고. 북한 얘기하면 내가 또 할 말이 많지만 안 하겠어. 근데 김여정은 이번에 거의 이 말은 해야 되겠어. 네, 돌아올 수 사실-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 내가 어떻게든 김정은이단지 북한에 대해서 좀 그래도 문재인 정부랑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좀 좋게 봐주려고 했는데 이번에 김여정이 한 말과 행동과 그 폭파했던 그 건물 폭파한 거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 입장을 좋게 봐주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도 하다못해 진보주의 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이제 마음을 돌리려고 할 거야. 근데 그동안 그들이 정책적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게 있어가지고 함부로 노선을 바꾸기가 힘들긴 할 테지만 이제는 그냥 친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친중도 같이 병행하면서 그러니까 친중, 친미, 친러 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북한을 진짜 외교적으로 왕따시켜버릴 수도 있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라던가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이제 북한이랑 세계가 뭐라고 하든 미국이 뭐라고 하든
북한 편을 들어주려고 했던 그런 지금 정부인데 이제는 더 이상은 돌아올 수 없도록 김여정이 바보같이 멍청하게 거의 군부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원고 써주지 않았을까. 그거 써준 거 그대로 읽었을 거야. 평소 김여정의 표정이나 말투나 하는 그런 걸 보면은 그런 어투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어투라서 거의 나이든 거기 군부 세력의 어떤 말투라든가 인격이라든가 그런 게 다 보이는 말투였기 때문에 바보짓거리 하는 거지. 근데 그들 입장에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 우리나라는 평화모드 조성돼가지고 뭐 개성공단을 비롯해가지고 관광 같은 거부터 해가지고 철도 놓이고 해가서 개방됐다 치면은 북한 주민들이 우리 남한이 얼마만큼 잘 살고 얼마만큼 여러 가지로 자유와 인권과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자기네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다는 걸 알게 되면은 결국 김정은하고 김여정도 결국은 나중에는 테러 당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그냥 놓여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적대 노선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밖으로는 적을 만들어 가지고 뭐 안보라던가 국방력 그런 것들 태세를 갖춰야 되니까 안으로 똘똘 뭉치게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일단 생존하고 그러려고 결국은 그 폭파시키고 그런 거.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제 퍼주기라던가 뭔가 그런 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걔네가 막 김여정이 막 욕하고 막 세게 나온다고 해서 같이 맞받아치면서 뭐 뉴스나 댓글에 담겨져 있는 거 보면은 비굴하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냐. 그게 아니라 아무 말 못해도 상관없어. 자존심 상해도 상관없어. 자존심 반맥여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걔네가 진짜로 우리한테 위협이 될 만한 어떤 군사 행동이라던가 그런 걸 조금이라도 한다. 그러면 진짜로 미국의 핵을 쏴야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핵을 조용히 가지고 있다가 쏠 수도 있고 그냥 완전히 그냥 제대로 그냥 한 방에. 전쟁은 떠들어대면서 막 시끌벅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 그 정책이라던가 군사 정책이라는 것은 막 김여정이라던가 막 북한처럼 그냥 떠들썩하게 하는 게 아니야. 떠들썩하더라도 그러든 말든지 간에 그냥 외교적으로는 명분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핵을 쏘게 되든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되든 뭐든 참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다 참아줬다는 명분을 전 세계적으로 보여줘서 유럽을 비롯한 영국을 비롯한 미국을 비롯한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힘을 빌어서 뭘 하든 핵을 먼저 혹시라도 쏘게 되든 그렇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북한이 정말 양아치 국가였기 때문에 양아치 그냥 세력이었기 때문에 남한이 저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국제 세력으로부터 동조를 받도록 약간 억울하더라도 참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내가 잘한다는 거야. 굳이 막 쟤네가 시끌벅적하게 욕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욕하고 막 떠들썩벅썩 하는 거는 걔네가 원하는 거야. 걔네가 원하는 거. 우리가 떠들썩하면 또 전쟁 날 것 같은 분위기를 막 가거든. 그러면 주가지수 막 빡빡 떨어지고 경제 되게 나빠지고 경제는 심리나 주가지수도 심리나 그런 것들이 막 작용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있으면 어쨌든 우리가 조용히 있는데 지네가 어쩔 거야. 함부로 뭐 군사행동을 할 거야? 그럼 자잘한 군사행동은 더 크게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그런 군사 능력은 충분하거든. 근데 제일 걱정되는 진짜 전쟁 났을 때는 걔네가 핵이 있으니까 그게 걱정되는 건데 근데 핵을 쏠 것 같은 움직임 같은 것들이 미국 그런 레이더망이라던가 우리 사드라던가 그런 걸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탐지가 되고 있고 위성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어떤 스텔스 기능이 있는 비행기 가지고 정찰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진짜 핵을 쏠 것 같은 조짐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보이면은 그때는 진짜 제대로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선제 공격을 해버리는 거지. 내가 어찌하든 평화적으로 걔네를 봐주고 싶었는데 이번에 김여정이 한 거는 그냥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일방적으로 건넜다. 그러니까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는 누가 봐도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부들이 뭐라고 하면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뭘 잘못했나 보다 해서 그랬나 보다 하면 사람들이 넘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정부가 못했다느니 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처럼 좀 유화적으로 친화적으로 하면은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막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를 욕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중국을 제외하고 그럼 우리나라가 그나마 러시아하고 중국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상당히 친화적으로 북한을 대하는 그래도 정부하고 국가인 건데 우리 쪽을 향해도 뭐 대적을 대하듯이 그렇게 원수 대하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걔네는 이제 친관명을 잃어버리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형제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민족을 등지는 것이고 그런 거지 뭐. 근데 김여정하고 이번에 북한에 있는 군부 세력은 김정은은 일단 대놓고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대놓고 지가 말했다고 하지 않고 있으니까 걔는 제껴두고 근데 와 옆에 강정 김여정과 군부 세력이 이번에 선택한 이 행동과 이 군사의 어떤 움직임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했다. 평화적으로 갈 수 있는데. 다만 이걸 이용해가지고 또 미국하고 협상을 이끌어낸다던가 뭐 노림수라던가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다던가 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는 게 내 결론이지. 어떻게든 그래도 나도 북한의 입장에서 많은 부분들을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했던 많은 일방적인 그런 강압적인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나도 이해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번에 김여정이 한 행동과 말과 그 짓거리들은 이해해주기엔 도를 넘어섰다.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어쩌면 건너버린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는 거죠. 짧게 정리했다. 이거 장황하게 뭐 이것도 막 그냥 바닷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하는 얘기인데 짧게 딱 끝냈다. 그래도 북한의 주민들과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분들 위해서. 그 사람들도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이나 김여정이나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저 천하의 나쁜 놈들이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똑같이 그러고 있을 거란 말이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악의 화신처럼 바라볼 수도 있어. 전단지 뿌리는 거 보면 그게 우리나라 양 한반도에 있는 양 국민이 가지고 있는 서로 국가에 대한 입장이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고 보고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그렇게 보고 듣고 접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부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민주 사회로서의 어떤 정신, 사회 문화적 어떤 토대 그런 것들이 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인권과 자유와 평화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다는 걸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데올로기적으로까지 인정받고 있는 것이고 북한은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다 깡패 국가, 무서운 국가, 테러 집단 같이 그렇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거지. 근데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그걸 모르고 우리나라 주민들은 안다는 거. 언론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경제 시스템의 자유가 있고 그러니까 북한은 그 모든 게 자유가 없지. 인권의 자유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없고 사상의 자유가 없고 경제 시스템의 자유가 없고 정치에 있어서도 자유가 없고 교육의 자유도 없고 뭐 자유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어.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지. 근데 중국도 덩어리만 엄청 크지 사실은 북한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고 다만 경제적으로는 전국 전 세계에 좀 개방을 해놔가지고 그 얘기 좀 중국 얘기하자면 또 얘기도 또 길지만 그 얘기는 안 하겠어. 아무튼 그렇지. 안개가 살때 안개래 구름이 좀 껴있으니까 오히려 화면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온다. 참 이런 곳에 다 사람들이 살아. 이런 분들 여기서 사는 분들은 음식 먹거리 같은 거는 어디 가서 사올려? 되게 멀리까지 나가서 사올 텐데. 슈퍼는 너무 슈퍼는 조그마잖아. 그래도 이분들은 저기서 유용하게 살 자급자족할 수도 거야. 야채 같은 건 자급자족이 가능할 것 같아. 그거는 다 키워서 먹을 고기는 거고. 소 잡나? 그래서 그냥 바로 소 잡아서 고기
여기는 나가서 사오든가 뭐 하겠죠. 읍내 같은데. 네. 여기 장작 되게 많다. 콩나무들. 엄청 큰 나무들 많다. 저거 근데 미천골 자연휴양림이래요 여기가. 응? 아까 저기 써져 있었어. 미천골 자연휴양림. 진짜? 네. 아 화살표 돼 있었어요. 양양이네 그러면 여기가. 양양했거든 미천골 자연휴양림이. 이따가 아마 이쪽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정선으로 올 때 이쪽 길 다시 돌아. 정선이 그러니까 같은 강원도래도 저쪽 우리가 가는 그 아야진 해수욕장에서 한참 멀어. 위로 올라가요? 아야진은 저쪽 북한에서 가까워. 하조대 해수욕장이 제일 더 가깝고 아야진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오는 데인데 우리 남쪽으로. 근데 아야진에서 우리 가는 정선에 있는 그 동강 전망 휴양림, 동강 전망 휴양림까지가 아야진에서 동강 전망 휴양림까지 가는 거리가 우리 집에서 부천에서 동강 전망 휴양림까지 가는 거리나 얼추 약간 비슷해 거리가. 그렇게 멀구나. 거의 시간적으로도 한 3시간 넘게 걸리고. 헐. 맙소사. 그래서 내가 약간 고민했잖아. 근데 집에서 잠을 좀 자고 갈까 했는데 동행 오는 김에 아야진 한번 해변에서 그래도 바다 한번 거닐고 그러고 가면 좋으니까. 문제는 동해 해수욕장이 어디가 좋은지를 우리가 대충은 거의 다 아니까. 저쪽 근데 경남 쪽은 그때 안 갔어. 경상남도하고 경상북도 쪽의 해변들은 다 가진 않았어. 경상북도 약간까지만 가다가 그냥 남해 쪽에 있는 남해도로 그냥 바로 직항했지. 경상남도 쪽에 동해 하나는 안 갔었다. 설마 한계령 넘진 않겠지. 왼쪽으로 가는 길에 막 한계령도 있는데. 잠시 후 로터리에서 직진 방향입니다. 직진 방향입니다. 이쪽이지? 응? 양양 IC 쪽으로 가라는데 여기 맞잖아. 여기가 맞아요? 헷갈려. 여기 직진이지? 경로를 어? 이탈하여 제3세 와 아까 거기였어. 고속도로 돌아? 여기서 돌면 돼. 다시 돌아서. 아니 얘가 내비가 안 내주는 대로 가면 돼. 그래. 길을 잘못 들었네. 아까 거기서 이쪽이요. 오른쪽이었어. 네가 직진 방향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직진이라고 했는데 양양 IC라고 적혀있어. 이정표가 보니까 이쪽이 양양 근데 IC. 키로수가 확 늘어나지 않은 거 보니까 그렇게 먼 데로 돌아가는 거 같지 않아. 다행이다. 되게 깨끗하게 잘 나왔다. 와 이거 뭐야? 포도나무인가? 뭐가 저렇게 쌓여있다 하얗게. 포도가 저렇게 높이 달려있어. 그 포도나무는 난 되게 조그마한 걸로 알고 있거든. 덩쿨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자전거 잘 타시는 분들 진짜 멀리 달리더라고. 서울에서 춘천까지 타고 가고. 허벅지 난 자동차로 터지는 거 타고 가도 아니에요? 되게 허벅지 터지는 거 아니에요? 허벅지보다도 궁뎅이가 되게 아파. 만월님 자전거 집에서 실내 자전거 한 30분 1시간 30분 괜찮은데 1시간 타고는 뭐 맞아요. 엉덩이가 막 아프잖아. 아파. 너무 허리뼈 아프잖아. 쪽이. 방석 깔고 타잖아. 그래서 방석 깔고 타도 아파요. 그분들은 그래서 엉덩이 띄우고 막 타던데. 신발도 신발이래. 그 하체 그 바지도 엉덩이 특수 제작된 거 또 입고 맞아. 타고. 뭐 엉덩이 그리고 뻥져 있는 거. 자석도 그거 뭐 스펀지 편하게 있는 거 딱 400m 타고 막 그래. 다행히도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 저기 저쪽 우측 방향입니다. 양양 IC네. 이쪽으로 가면 또 양양 IC네. 통하는 길이 있구나.
가볼 만한 장소 알람해놓고 전차선 되면-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약 500m 앞 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우측 방향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차로입니다.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세요. 하이패스 1차로 양양.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방향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서울 간다. 반대쪽 왼쪽 차선으로 가면 서울 갈 뻔했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네. 그때 생각난다. 월미도 5분 앞두고 5분 앞두고인지 5km 앞두고인지 하여튼 집으로 와야 돼.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그거 잠깐 잘못 들었다고 그걸 바로 집으로 좀 웃긴 게 뭐냐면 아까 내림천 휴게소에서 나올 때 양양고속도로로 가면 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지금 양양고속도로거든? 그럼 양양 쪽 방향 가면 되는 거였던 거 같은데 왜 언제 그랬을까? 굳이 빙 돌아서 가겠지? 시속 100km 이동 시 단속 구간입니다. 톨게이트비는 톨게이트비들을 받고 웃긴 놈일세. 이 내비한테 약간 우롱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들기도 하고. 동해고속도로래요 여기. 아 여기가 양양이 아니네. 아까 양양 빠져나왔으니까 여기 양양이 아닌가 봐요. 야 근데 이쪽 하늘은 마치 비 올 것 같은 하늘이다. 흐리네. 비가 오더라도 우리 텐트 친 다음에 비 와라. 하늘아,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아. 우리 텐트 친 다음에 비 오거라. 터널도 참 신기해. 산을 어떻게 중간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터널. 그쵸? 신기해. 계속 폭파하면서 계속 가는, 세우고 하면서 쭉 갔을 거 아니야. 신기해. 너무 신기해. 반 세우고 도로 깔고 조명선 차고. 근데 이 관이 저 산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도 난 너무 신기해. 아마 이게 직사각형이 아니라 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더 아마 가능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아치형이라서 힘이 서로 다 균형을 되면서 계란이 주먹으로 젖혀서 안 뻐개지잖아. 그게 그런 원리라고. 계란 한 손으로 주먹을 딱 쥐고서 하려면 안 깨진대. 아 주먹으로 쥐고 이렇게 치면 아니 주먹을 이렇게 딱 뭉쳐가지고 계란을 뽀개뜨려면 계란 안 빠겠는데. 그래요? 그런가? 내가 한번 해봤는데 안 되긴 아 하더라고. 그래요? 그게 그냥 툭 치면 깨지는 거잖아. 응 그쵸 모서리 쪽에 툭. 근데 이렇게 손으로 딱 움켜쥐고서 딱 하면은 아 이게 아무리 힘을 줘도 안 깨진대. 나도 해봤는데 잘 안 깨지더라고. 신기해요. 진지하게 다음에 한번 도전해봐.
SUV한테 비켜달라고 바짝 붙고 있다. 너 나와. 아니면 빨리 앞으로 달리던가. 이동 시 단속 구간입니다. 계속 가고 있어. 그랜저가 결국은 추월하려고 한다. 근데 SUV가 막 달리는 것 같아. 시속 1km 구간 이동 시 단속 구간입니다. 빗방울 살짝 떨어진다. 비용네. 분명히 날씨가 화창하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기상청은 진짜 아니, 전 세계 기상청도 다 그럴 것 같다. 시속 100km 구간 이동 시 단속 구간입니다. 예측만 할 뿐 정확하진 않은가. 이 텐트 치기 전까지는 비 오지 마라. 뭐 우비가 있어서 상관은 없긴 한데. 우리도 한번 입어봐야죠. 아니 근데 바닥이 막 젖고 그러니까 비양이면은 텐트 친 다음에 비 쏟아지면 좋지. 비 오는 거 바라보면서 숲 피우고 장작 피우고. 김병만은 진짜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캠핑 명소들을 그것도 노지 캠핑 명소들을 다 다니면서 해저 탐험을 비롯해서 스카이다이빙인가 그런 걸 비롯해가지고 아주 그냥 10년째 오고 있는 10년째. 이제는 한국에 오면은 항상 어디 짐 싸가지고 떠난다. 야영 간다고 그러더라. 자기 집도 자기가 짓고 막. 결혼은 언제? 결혼은 이미 했지. 결혼했어요? 한참 전에 했지. 한참. 그래요? 결혼 한참 전에 했어. 한참 전에. 아, 애들도 있어요? 몰라 애가 있을까? 결혼을 했어? 난 안 한 줄 알았어요. 했어. 그랬구나. 근데 좋아할까? 그렇게 계속 나갔다 오는데 들어오지. 같이 다니나? 혹시? 화면에만 안 넣을 뿐? 근데 거기 전 세계 그 가는 게 한 일주일 단위로 갈걸? 많이 길어봐야 일주일을 넘기지 않을, 뭐 길어봐야 열흘? 넘기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시간도 꽤 많고 김병만이 정글의 법칙 말고 뭐 다른 거 프로 종종 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뭐 직장인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다니는데 일주일 몰아서 갔다가 열흘 몰아서 갔다가 와서 또 나머지 기간을 가져가고 함께하고. 그렇겠네. 아니 우리야 그걸 쫙 보는 거지만 맞겠네. 그렇게 해서 일주일 열흘 촬영하고 그게 막 7, 8회, 10회 가량 분량으로 나가잖아. 10주 나가잖아. 그게. 일주일 촬영, 열흘 촬영하고 10주 나가고 막 10회 촬영 나가고 10주 분량 나가고. 그렇게 아 이번 길도 너무 좋다. 안개가 있어서. 원래는 안개가 있는 게 교통에서 위험할 수 있는데 어쨌든 차 다니는 게 없으니까 비는 안 떨어지고 너무 좋지. 이 안개 낀 길. 그리고 수요일날 회사 가면 상무님한테 할 얘기 생겼네. 상무님이 어디 안 갔어? 그러면
그냥 쭉 동해 아야진에 해변을 한번 갔다가 이러면 끝나죠. 동해 해변을 드라이브를 하고 동강 전망 휴양림에서 그 경치 바라보면서 텐트 치고 장막이래 장작 피우면서 캠파이어 하고 소 이번에 그 뼈 붙은 거 뭐라 그러지 그거? 등갈비 사와서 그거 딱 숯불에 구워 먹고 등심 사가지고 또 먹고 삼겹살에 오겹살 먹고 막창 먹고 소세지 숯불에 또 구워 먹고 먹방에다가 드라이브에다가 경치 풍경에다가 좋았다. 상부도 나중에 아마 하게 될 걸. 지금이야 그런데 이런저런 취미 다 끝나고 나면 여행 같은 게 결국은 여행하고 텐트 치고 그것을 나중에 한 다음에 왜 이걸 이제 알았지 막 그럴 걸. 애들이 있어서 아마 지금은 별론데 애들이 이제 조금 크고 나면 아마 가게 될 거예요. 그 우리 전기 쪽 사장님 있거든요. 그분도 그렇게 막 캠핑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애들이 크다 보니까 가게 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캠핑 장비 이제 있어야겠다 해서 처음엔 텐트 그냥 기본적인 거 샀다가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옆 텐트가 막 좋은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만 높아져가지고 장비만 계속 보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낚시를 안 했으면은 텐트 살 생각도 캠핑 다닐 생각도 맞아. 별로 못했을 텐데 낚시를 하면서부터 조금씩 하나씩 내려가기 시작했지. 그쵸. 낚시를 하다 보니까 좋은 장소들을 많이 알게 되고 또 전국 여행 드라이브 하다 보니까 또 더 잘 알게 되고. 통행요금 1,800원이 호불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소를 알게 되는데 잠도 잤으면 좋겠는데 모텔에서 자자니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그래서 텐트를 그럼 잠만 자는 용도로 써볼까 해가지고 처음에 구입을 즉흥적으로 내가 했지. 그리고 나서 유용하게 한 1년 정도 쓰다가 박살이 났고. 약 500m 앞 신호 위반 구간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근데 난 요새 그거 있잖아요. 쉘터랑 야전 침대 그것도 조금 해보고 싶긴 해요. 그거는 왜요? 엄마야. 그럼 일단 우리 그거 사도 집에 놀 데도 없어. 그런 거 다 사도 더 이상 여유 공간이 없어. 뭐 없어. 그냥 애초에 그 텐트를 사도 텐트 놓을 공간도 별로 없어갖고 그 아무리 다 포개져 다 최소한으로 짐이 줄여져 있다 할지라도 야전 침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은 14평인데 우리 집은 우리만큼 공간 활용을 그래도 잘하면서 쓰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그건 그래요. 다 꽉꽉 차 있지. 조그만한 집에 없을 거 없이 다 꽉꽉 차 있지. 더 이상의 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그 캠핑 용품은 밖에서 쓴다 그래도 그걸 평소에 보관했을 때 집에다 놔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놓을 공간이 없대. 야구용품 그것만 해도 나 장비만 해도 놀 데가 없어서 안방 거기다가 놓고 있잖아 지금. 그 장비를 작은 방에 놀려면 놀 수 있긴 해 이제는. 그거 한번 우리가 베란다를 한번 정리를 해서. 장롱이 2개 있잖아요. 그 중에 작은 장롱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비워서 거기를 넣는 게 어떨까? 작은 장롱을 비운다고? 그걸 없앤다고? 큰 장롱을 정리한 다음에 작은 장롱에 있는 걸 큰 장롱에 옮기면 여기 요만큼은 쓸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야구 장비만 넣는 거지. 유니폼이랑. 그것도 난 작은 놈을 버리고 아니 안 버리고 여기 5단짜리 있고 여기에 장롱 2개 있잖아요. 민트색. 마늘 인방? 아니요, 작은 방. 근데 내 방 말고 작은 방. 거기 보면 민트색 장롱 2개 있고 여기 5단 서랍 있잖아요. 요 맨 끝에 여기 장롱. 거기 있는 내용물을 바로 옆에 조금 큰 거기로 옮기고 그 작은 놈을 정리해서 버리자고 옮기고. 그러니까 아니요,
그 작은 놈 그 안에 내용물을 비우고 거기다가 야구 장비 거기다가 야구 장비만 놓겠다고. 아, 야구 장비랑 야구 유니폼이랑 걸어놓고.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게 그 작은 농 안에 있는 내용물을 거의 안 쓰는 게 많아가지고 그쵸. 옷도 안 입는 것도 많아. 그렇게 하면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큰 장롱도 그렇고 작은 장롱도 그렇고 좀 비어있는 공간이 좀 있거든요. 정리 어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야구용품 놓는 자리에 아마 그 이동식 그 3단 단스 같은 거, 3단 이동식 그냥 그런 거 그런 거 해도 돼요. 그런 거 놔도 그쵸. 좋긴 하지. 그런 거 해가지고 착착 정리만 하면 나중에 야구할 때 바로 거기만 열면 다 있으니까 이쪽 저쪽 흩어지는 거보다 그렇게 해서 한번 딱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 배트 같은 것도 그쪽에 좀 놓을 수 있으면 이렇게 좀 거는 거 그런 거 좀 있거든요. 다이소 가면은 맞아. 있어요. 이렇게 그 농 툭툭 걸 수 있는 안쪽에다가 거. 그거를 부착을 하고 배트를 부착해서. 거기다 하고 맞아. 배트만 탁탁 걸 수 있게 그리고 그 고리 같은 게 있어요. 야구용품 가방은 내 야구 장비 가방 거기다 놓고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 공간도 좀 많이 비워지고 맞아. 공간이 더 나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도 나쁘진 않아. 근데 버릴 것들을 좀 줄여봐. 근데 그쪽 작은 농에선 내가 뭐 꺼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분명히 거기도 옷가지들 나도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끔 내가 빨래 넣을 때 거기 문까지 열어서 이렇게 걸어 놓거든요. 그럼 거기 있는 그 옷들이 잘 안 꺼내 놓으셔서 한번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죠. 좌회전 왼쪽 방향입니다. 뭐가 안 좋아.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그냥 버릴 것들을 줄여내야 돼. 좌회전입니다. 버리고 옮길 것들. 그거 괜찮다. 그렇게 하고 또 내 방 쪽에 행거가 있잖아요. 옷 행거. 거기도 조금 이렇게 해놓으면 여유분이 조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옷걸이만 사서 그쪽에다가 더 걸어도 되고. 그래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면 충분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방에 있는 거 이쪽으로 다 옮기고. 그렇게 하더라도 야전 침대하고 그 캠핑용품 놓을 자리는 없어. 그렇게 하더라도 안 나.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정리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알았다고요. 그 야전 침대가 되게 난 그게 눕는 거 외에는 다른 데 그걸 쉘터 해놓고 그러면 사실 바닥에 못 눕잖아. 야전 침대만 놓아야 돼. 침대도 내 스타일은 아니야. 막 뒹굴뒹굴 대는데 야전 침대에 누웠다가 뒹굴하다 떨어질 수도 있고 사람이 잠을 좋아서 누울 때는 뒹굴뒹굴하고 그런 맛으로 잠자는 거지. 교도소에서 자? 쪽방 칼잠 자? 군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우리 침대 우리 텐트 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겨울엔 전기장판 딱 깔고 하면은 정말 좋아. 그러네. 추울 때는 그거 쓰긴 좀 힘들겠다. 그 야전 침대는 의외로 비효율적이야 되게. 그걸 어떤 때 쓰지? 비 오는 날 같은 때 좀 쓸 수 있긴 하겠다. 바닥이 안전도록 하면서. 이거 1357원인데 비싸네. 동해안 쪽 가면 좀 싼 데 있으면 싼 데 보이면 싼 데서 막 기름 넣어야 돼. 한 1200원대 있으면은 그냥 거기서 넣으면 돼. 아직까지도 1200, 우리 동네는 1200원대 있는데 요즘 기름값 팍팍 오르고 있거든. 또 올라요? 근데 사실은 그 기름값 엄청 떨어졌다 그래서 폭락했다 그럴 때 비축들을 되게 많이 했을 거거든. 근데 지금 엄청 또 올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 비축해놓은 것 좀 다 쓸 때까지는 원래 가격으로 좀 있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아. 떨어뜨릴 때는 되게 천천히 떨어뜨리고 올릴 때는 팍팍 올려. 왜 올라가는 거예요? 원유값이 올라가니까. 원유가 혹시? SUV가 막 2차선으로 오는데 왜
뒷고무니를 바짝 붙어서 그냥 채팅해서 1차선에서 그렇게 하라고 1차선에서 그렇게 하면 욕먹는 건데 왜 내 차를 그렇게 바짝 따라오냔 말이야. 지금 이제 1차선으로 다시 간다. 오토바이가 있네. 네. 1차선을 타줘야 되는데 그다음에 도로 되게 안 좋다. 750m에서 거의 다 왔네. 6분 남았대. 여기가 고속도로도 아니잖아. 적정 속도를 내야지. 아여진 거의 다 왔다. 아여진 새벽에 왔어도 일출 못 봤겠다. 이 구름이 그냥 약간 있는 구름이 아니라 되게 오래전부터 있던 구름이야 지금. 예전에 왔던 그 길. 한 옆에 오른쪽에 이제 바다 있고 막 그래. 여기가 우리 갔던 데인가? 아까 저기 보인 켄싱턴 리조트. 예전 회사에서 워크숍 갔을 때 갔던데. 아, 어딘 거 같은데 뭐지 저기가? 그렇다면 여기는 고성이라는 얘기 맞네. 근데 저기 건물 되게 오래된 방도 되게 오래된 방 약간 강원도 쪽에 아마 모텔들이나 그런 숙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 근데도 되게 비싸게 받아. 이 산 하나 넘어서 오는 게 워낙 힘드니까 배째란 식으로 숙박비가 엄청 많이 받아. 거기는 별로였는데 나중에 이제 거제인가? 거기 하나 리조트 거기는 되게 좋았어. 새로 생긴 데 사장님은 골프 치러 가고 우리는 그냥 거제는 남해에 있는 거 아니었어? 아니 거기가 무슨 거제 맞는데 하나 리조트? 그게 남해인가? 하여튼 거기 거제가 아닌가? 새로 지어진다고 해서 되게 좋은. 응, 하나 리조트 새로 지어져가지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갔어요. 되게 뭐 사진 좋았어요. 찍어 왔었잖아. 응, 거기 되게 좋았어. 섬도 갔었다 그랬잖아. 응. 그때 유람선도 타고 무슨 섬을 갔는데 무슨 돈데 하여튼 2글자인가 3글자였는데 사진 찍었는데 거기 구경. 우리 김 과장님은 잘 계시려나? 근데 코로나 있었어도 그 회사는 워낙 학교 쪽으로 뚫어놓은 데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거기서 가구업체 있었어요. 그분이 영업차 전화 온 거예요. 아. 잘 지내시냐고. 그러면서 가끔 전화 와요. 그러니까 철 바뀔 때나 아니면 뭐 연이 바뀔 때나 그럴 때 가끔 전화 오는데 뭐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뭐 저야 뭐 바쁘게 잘 지내죠.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일 없어요. 그러면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러게요 일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이력서 갖고 놀고 있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력서요? 이력서를 갖고 왜 놀아요? 그러면서 영업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일은 계속 하고 계시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전에 회사. 그러니까 한동안 없다가 요 근래에 한 2달 전에 그냥 뭐 장 몇 개 하고 그거 그 이후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응, 공사가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일 있으면 한번 봬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농하는 업체야? 장농 같은 거? 가구 업체예요. 그러니까 가구? 뭐 가구를 재단 붙박이장 뭐 이런 것도 그거 만들고 직접 제작해가지고 그쵸, 네, 주방 붙박- 가구도 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가구에 목수가 대한. 따로 있진 않고 그 목수가 아니고 목수 그때 반장님은 따로 있다 그랬잖아. 목수는 현장에서 직접 나무 가지고 만드는 거고 그 가구 하시는 분은 공장에서 가공해서 갖고 와서 설치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 그분도 그러면은 목수까지는 아니지만 직접 다 짜가지고 딱 맞게 해주시는 거네. 그럼 치수 제가 싱크대 같은 것도 하겠네. 싱크대도 다 해요.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집 짓게 되면은 그분한테 그 가구 짜면 되겠다. 약 500m 앞 치수 재가지고 마감재 뭐 어떤 걸로 할지 그런 것만 정해주면 그거를 공장에서 해서 오는 다만 다른 데 가구 만들어서. 업체들도 한번 단가를 한번 견적서 뽑아가지고 그분도 비교해가지고 가격대가 어느 정도 비싸게만 나온다면은 그분한테 해도 괜찮지. 아는 분한테 기왕에 해가지고. 잠시 후 신호 위반과 시속 성실하고 좋으신 분이었어? 단속 구간입니다. 일 잘해요 그분. 일 잘하고. 깔끔하고 딱 일 처리 꾸준하게 하는 분이어서. 그때 그 회사의 사장님이 워낙 그런 사람들만 썼기 맞아요. 때문에 다 일을 딱 자기 일처럼 딱 해요. 날짜 딱 지키고 금액도 잘 맞춰줘요. 아이 이번에는 이 금액으로 맞춰주시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러고 막 그래요. 네, 맞춰주고. 워낙 사장님이 그거를 많이 했으니까 내고를 많이 했으니까. 사장님 머릿속에 그 가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내고라든가 그런 것들 합리적으로 잘 했던 거야. 마눌님도 그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꿰고 있어야 돼. 나중에 일을 잘하려면. 견적서에 되게 예민했어요. 사장은 원래 그래야 돼. 사장은 늘 견적과 가격과 합리적인 가격에 대해서 어쨌든 상대방들은 늘 가격을 후려치거나 아니, 가격을 버블 시켜가지고 과대 계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견적서를 딱 다 훑어봐요. 전에 근데 원래 해배당 얼마였는데 이번에 해배당 얼마 올랐다 그러면은 그걸 비교해보고 계산해보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딱 얘기를 하죠. 그 사람한테 왜 이게 이렇게 올랐냐,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도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다시 고쳐요. 벌써 도착했어. 이제 430m 앞에서 아야진 해수욕장에 여기 아야지 보일 거예요. 해수욕장. 이게 처음에 진입하는 데가 되게 예뻐. 그때 기억하기로 이 진입하는 내려가는 길이 봐봐 이제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잖아. 진입해서 내려가는 이 길목도 예쁘고 오늘 일요일인데 어제 토요일 밤에 여기서 차박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렇지. 봐봐 저기 텐트 쳐져 있고 저기 카라반도 있고 아유 많다. 봉고도 있고 엄마 전에 왔을 때보다 엄청 많네. 훨씬 많아졌네 차들이. 카라반이 장난 아니게 많네. 카텐트도 있고 여기 카텐트, 여기도 카텐트.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기 완전 크게 텐트 치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바다를 보는 쪽으로 딱 차를 대고 싶은데 차들이 다 가리고 있어서 뭐 보일 수가 없네. 앞에 차들이 다 가리고 있어서 바다의 풍경을 저기는 주차해 놓은 차들이 다 가리고 있어. 근데 저기도 원래 저렇게 해가지고 아마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긴 해. 전에 우린 저기 주차할 생각 못 했긴 했지만 아야진 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습니다.